네. 네. 그러면 참 어제 그 햄버거 미팅 네. 잘 마무리 되셨죠? 뭐 그게 뭐 마무리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네. 즐겁게 햄버거를 즐기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저기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 저기 어디야? 칠곡. 경북. 네. 진짜 새벽 3시에 출발하셨어요. 진짜 햄버거만을 위해서요? 진짜로. 와. 그래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시는 누님이십니다. 누님 아닐 수도 있지 참. 하여튼 50대. 네네네. 저희 같은 반가웠어요. 그 약간 경북 요 위쪽은 그런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네? 고마스예. 그게 아니라 네. 자주 할게 예. 저 어디 갔더니 할머니들이 하는 그 비빔밥 집이 있어. 경주에 유명한 데 있어. 갔더니 저기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써 있어. 커피는 셀프 니더. 셀프 리더. 네. 저쪽이죠. 네, 하여튼 저희가 자주 여러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 시간 마련하고요. 또 지역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저희가 자주 조만간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에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고 뉴스3 어떤 것들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보죠.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요? 예, 뭐였죠? 그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 경기를 하다가 그 상대 선수하고 공중볼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깨에 얼굴을 맞았는데 그 골절 수술을 하기로 월드컵이 됐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카타르 월드컵이 20일 남았는데 차별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월드컵이 언제라고요? 20일 남았습니다. 11월 24일. 24일. 월드컵이 이번 달이에요? 예. 연신 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자, 지금 급합니다. 예, 손흥민 FOMC 선수 얘기부터 얘기는 뭐 또 좀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FOMC 정례 회의 직후에 기준금리가 0.7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고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뭐 무섭기도 하지만 0.75%포인트인 거는 포인트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었던 거고, 그럼 피벗 앞으로 속도 조절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게 성명서에는 분명히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뭐 이게 뭐 어떤 거야? 그래갖고 조금 기대하다가 훅 꺼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좀 보면은 이 차트로 보시면 참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뭐 그 3월에 0.25%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0.5 올리고 0.75, 0.75, 0.75였고 제로 금리에서 3.75%포인트까지 한 번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나스닥인데 이렇게 쭉 가다가 성명서를 보고서 가도 되나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아니랍니다. 그래갖고 다시 내려오고. 네. 이게 국채 금리를 봐도 가도 되나요? 그래갖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발표 기자회견하다 보니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성명에서는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그걸 매우 주목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0.7을 올린 것에 대한 배경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우리도 다 예상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뭐 시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요 메시지가 조금 컸어요. 이게 다음 회의라 그러면 이제 12월 회의니까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니까 이 부분이 뭐 다음 회의가 됐든 다다음 회의가 됐든 이제 우리가 속도 조절을 좀 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얘기잖아요. 네. 속도 조절 논의를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를 했던 거고, 성명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는 그동안 긴축 통화 정책의 누적된 효과와 통화 정책이 경제 물가에 미치는 시간적 격차, 요거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당장은 물가가 좀 높을지 모르지만 물가 등에 미치는 시간적 격차를 지켜본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쫙 올려왔으니까 조금 한 텀 쉬어가면서 이 시간 격차를 통해서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반영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기대가 대한 있었던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그 전에 뭐 지난주에 이선엽 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안 그래도 좀 물가는 조금 잡히는 것 같고 그럼 거기서 물가 금리를 올렸을 때 발생하는 해외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다음 회의부터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시간 격차를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까 나스닥은 올랐고 채권 금리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저 때까지 뭐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찬물을 확 부었는데 그러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앞서 이제 연준이 제시했던 내년 기준금리가 4.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설 거란 얘기를 일단 시사를 했고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시기상조다.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의 플러스 매우 시기상조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은 그냥 급랭을 하면서 시장이 급전직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파월이 얘기하는 도중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닐 테고 말하는 도중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시장이 열려 있었죠. 말하는 도중에 네.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거다. 그러니까 매우 뭐 이런 얘기 할 때 확 나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말하는 그 분단위로. 그렇죠. 편히 주무셨나 봐. 저는 뭐 잘 잤죠. 그러면 그냥 파월 얘기하는 중간중간 시장이 그렇게 막 그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 와, 파월. 그러니까 파월이 잘못한 거죠. 왜 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네. 아니, 낮에 한 거지. 거기는. 아니 우리 정 대표님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파월은. 근데 이제 성명문과 이제 일문일답의 톤앤 매너가 좀 많이 달랐다.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명문은 사실은 혼자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놓고 그 저 프레스에 나오는 건 혼자 나오는 거니까 네. 막 그걸 주워 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네. 아까 얘기한 그 약간 네네네. 이제 좀 지켜보나 이런 느낌을 준 성명문의 센텐스를 파월이 그거 아니거든요. 막 주워 담. 예. 그러니까 뭔가 의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회를 직접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좀 리저너블하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걱정인 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 상단 벌써 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는데 지금 연준이 조치를 하면서 기준금리 격차가 또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시장의 이제 분석가들의 추정인데 이창용 총재의 스탠스가 어떤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단순화시켜 보면 정말 이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전에 뭐 한국은행은 뭐 중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의 해석을 연장선으로 1%포인트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격차가 1%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따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타겟보다는 환율 때문이라도 연준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24일에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또 강영희 이사와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세요.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저희가 북한 뉴스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계속 거의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던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국내적으로 체감이 되세요? 북한의 도발이 생각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약간 못 본 척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 번만 쏴도 막 증시도 출렁출렁하고 사람들도 좀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외신에서는 이전 며칠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체감하지 잘 못하는 것 같다. 어제와
그 어제 또 새벽에 국무부가 성명 내는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위험 수위로 좀 받아들일 정도로 도발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외신에선 거의 러시아 뉴스만큼이나 많이 보도가 돼요. 북한 뉴스가. 아 지금 그 핵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어제 제일 그 분기점이 됐던 이벤트는 NLL 이남의 한국 영해 근처에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분단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분단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 이 직선 거리를 보니까 이제 울릉도 쪽을 향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어서 거기서 그 저기서는 울릉도에서는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여 발 정도의 포병 사격도 동해 완충구역으로 이렇게 발사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군사훈련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부터 5일 일정으로 스텔스 전투기 등의 한 240여 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한미가 같이 하는 거죠? 한미가 같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부산항에는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항이 지금 입항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략 자산이거든요. 근데 전략 자산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잖아요. 이게 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세게 도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체감도가 좀 너무 낮은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는 일단 이들 발사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영내 안보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게 국무부에서 나온 거고 여기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좀 규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너무 걱정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북한에 대한 걱정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불감증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돼 있어서 양치기 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날 걱정만 했지 큰일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거 결국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항들을 잘 대처를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방 부대들은 지금 비상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뭐 아마 그 장병들 뭐 외출해박 이런 거 자제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전보다 훨씬 더 공습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NLL 이남에다 미사일을 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포병 사격도 문제지만 이게 뭐 미사일을 뭐 4발을 쏘고 이게 그 정부 바뀌고 나서 벌써 23차례 미사일 훈련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표들은 그렇게 우리가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나 싶은 부분이 어제 통계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9.21로 1년 전보다 5.7% 올랐고 석 달 연속 5%대 상승세예요. 이게 6.3을 7월 달 6.3을 저점으로 5.7, 5.6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설명은 돼요. 이게 지난달에 전기가스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23%가 올랐거든요. 네. 전기가스 수도 요금. 근데 이거는 그 일단 정부가 통제하는 요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전에 반영이 됐어야 될 거를 좀 뒤로 미뤄서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이게 미국 우리가 CPI 얘기할 때도 서비스 요금 올라가는 거 나 잡기 되게 어렵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좀 점점 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외식이나 수요 회복 등으로 개인 서비스 물가가 지난해보다 6.4%가 올라서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회가 9.2%가 올랐고요. 치킨이 10.3%가 올랐습니다. 네. 저 맨날 시켜 먹는 생선회 5만 원짜리였는데 한 번에 6만 원 됐더라고요. 생선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7월 물가 정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내려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뉴스 3에 포함된 얘기는 아닌데요. 어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하면서 카카오뱅크가 17%가 올랐고 카카오페이가 9%가 올랐어요. 뱅크페이가 둘 다 그렇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예, 어제 실적 발표하고서 올랐는데 거기 카페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반등을 해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냈는데 카페이 지금 현재 주가가 9% 올라갔고 39,000원이거든요. 네. 목표 주가가 124,000원입니다. 무슨 삭스요? 골드만삭스. 12만 원까지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내용이 어땠고 골드만삭스가 왜 그렇게 목표 주가를 올릴 근거가 뭔지를 해서 오늘 그 3% 앱에 올라가는 멤버십 서비스 콘텐츠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예고, 또 깨알 예고라네 우리 권 팀장님. 많이들 봐주세요. 어제 많이들 하셨더만. 내가 저 보여드리면서 했더니 어? 서버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버가 폭? 서버 우리 저 외부 서버를 쓰고 있어. 네. 자, 하여튼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깊이 있는 취재 내용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